one of 깍지's. Gia, one of 깍지's, man. 이거 얘기했던 게 그러셔. 왜냐면 임생 깍지's subscribe, hit the like button. 우리 국제적으로 가야죠 지금. 네.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근데? 저도 아는 노래예요? 그럴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요. 아, 요새 노래는 모르고 좀 옛날 노래만 알긴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래에 따라서 제가 한 곡을 완창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중요한 부분을 부분만 그거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짤막하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원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이게 준비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되셨을 수도 있고 네, 뭐 안 됐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몇 가지만. 네. 자, one of 깍지's 음악과 함께 산으로 가는 인터뷰. 자, 자, 이거 10만 원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에? 네, 글쎄 말이에요. 아, 그래서 뭐 조회수가 워낙 낮아가지고 만만 넘어도 바를 게 없겠어요. 만만 넘어도. 사실 요즘 영상 올리는 거 굉장히 실험적인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조회수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실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굴곡이 심해요. 막 10만 넘는 것도 있고, 뭐 2,000명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인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one of 깍지스를 대표해서 시작하는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인터뷰 첫 번째 한번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의 노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 나오는 노래예요. 리액션이 이 정도. 네, 다 봤어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액션 노래예요. 거기서 조정석님이 부르신 좋아 좋아. 아는 노래? 네가 좋아. 그렇죠. 정치.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이 노래. 잘하신다. 나는 네. 들어본 노래. 자 그러면 첫 소절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근데 병원은 왜 신촌에 개원하신 거죠? 아, 여기요? 시초는 아니고 이제 홍대. 네. 근데 여기가 홍대하고 신촌 사이인데 사실 거리상으로는 신촌이 가깝잖아요. 신천 전에는 이제 거의 신천 영역이었는데 지금 홍대가 더 그렇죠. 핫플레이스가 핫플레이스니까. 핫플레이스가 됐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제 전에 여기 은평구 서대문구에 개원하고 있다가 이제 퇴원을 어떠건 사정을 하고 멀리 가긴 좀 그래서 네.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 라포구에 동교동 이쪽 보니까 네. 뭐 눈에도 잘 띄고 그래서 왔어요. 큰 의미는 없고. 네. 뭐 그 전으로 가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동대문구에 동대문구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학창 시절에.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쪽에 동대문구, 뭐 중랑구. 네. 너무 싫어서 그 동네가 좀 딴 동네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동대문구 말고 서대문구가 사는 게 제 희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동대문구는 이제 더 이상 싫으니까 반대되는 서대문구에 살고 싶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막연히 그게 아마 무의식 중에 깔려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쪽은 저희 학교하고도 멀고 친척분도 없고 저도 살아본 적도 없고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은 동대문구가 싫다. 싫어서 서대문구에 왔는데 서대문구에서 개업했다가 거기서 이제 못 버티고 폐업했고 온 게 여기 막보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감정을 일으키시겠다. 아 그런 건 아니고 지역 감정이라는 거. 아까 전에 동대문구가 싫다고 하셨는데. 아 동대문구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도 싫다는 거예요. 동대문구 자체는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 괜히 동대문구 사는 분도 지금 계실 텐데 네. 동대문구 자체 좋은 동네예요. 거기 뭐 많아요. 그 저기 동대문도 있고 네. 그 저기 시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무슨 청계천 시장 뭐 그렇죠. 요즘은 한동안 저기 좀 핫하다가 좀 깔아앉았지만 그렇죠. 두타도 있고 그렇죠. 좋은 동네예요. 근데 다만 저는 거기 너무 오래 살아서 물린다. 그래서 이쪽 동네 서대문구 오다가 요 서대문구 은평구 지금 앞고 여기 동네에서 살은 지가 30년 정도 된 거죠. 인생의 반을 여기서 사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저희 진우비 채널을 이제 구독하고 봐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좀 활력이 돌긴 하지만 요 근래 좀 약간 좀 슬펐잖아요. 저희가 힘을 내야 했었고. 근데 여기 처음 이제 진호비 산부인과를 개원하셨을 때 솔직하게 나는 진호비 산부인과를 개원하면서 이곳에서 핫플레이스를 그러니까 핫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다. Yes or no? 아 그럼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개업하는데 처음부터 망할 거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가지고 이 건물 지금 7층짜리잖아요. 이 건물 사고 단독 건물로 하고 1층에는 카페 두고 지금 근데 카페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2층에 외래하고 뭐 6층, 7층에는 살림집 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헛된 희망을 가졌었죠. 헛된 건 아니죠. 헛된 건 아니죠. 아니, 이제는 뭐 옛날에 이제 젊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틀렸고. 아니 근데 임대료는 어떻게 잘 제가 처음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은 진짜 원장님은 정말 이 진호비 산부인과를 더 크게 키우셔서 이 도움을 받든 안 받든 떠나서 더 크게 키우셔서 제가 봤을 때 이제 페이 닥터 분들도 많이 쓰시면서 이제 진정한 의술을 이제 좀 가르쳐주는 선배 입장으로 이제 발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장님 건물주 보면 인사 예의 바르게 하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완전히 오늘 지금 좀 각도가 좀 더 심해졌다 아니면 많이 겸손해졌다 아니면 어떻다? 여전하신 것 같은데. 뭐 체질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좋아 좋아 노래에 대해서 이제 붙은 네. 질문은 왜 여기다 개업했느냐? 네. 같은 노래인가? 같은 노래를 쭉 가나요? 아니 또 다른 노래 불러. 다른 노래요? 이게 좀 울린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에코 넣은 거죠 많이. 네. 에코를 조금 줄이는 건 안 되나요? 여기도 원래 자체가 좀 울려요 공간이. 아 그럼 여기다 놔두고 그냥 놔두고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편한 대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 이 공간이 보다시피 지금 음악 쪽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런 방음적이 없어가지고 계란판 같은 게 없어서 네. 나중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좀 쿵쿵쿵쿵 울려요 여기가. 이걸 끄고 그냥 멋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재미로만? 뭐 그러시든지 아니 틀어도 돼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목소리가 그 마이크 안에서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다시 되겠습니다. 아니 마이크 안에도 좋을 것 같다고요. 안에도요? 네, 안에도 훨씬 좋으실 The 것 같아요.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help. 안에 목소리가 좋다고 하죠. 네, 마이크 안에 좋다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안 하셔도 훨씬 목소리가 좋으시다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목소리는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네. 이렇게 저음에다가 네네. 좋다. 그게 이제 얼굴은 볼 게 없는데 목소리는 그냥 잘생기셨죠? 그럭저럭 들어줄만 하다 이 얘기 같은데 네. 목소리가 진짜 좋으세요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 목소리를 이렇게 하든 그걸로 먹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전영상에서 입 털다. 그걸로 일단 예, 맞아요. 입을 털면서 일단 밥벌이를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밥벌이를 하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비록 이제 다른 분야로 그렇죠. 그러셨지만은 네. 그래서 훨씬 좋아요. 네,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휘성 씨의 저 노래였는데 뭐 이거를 뭐 굳이 제가 막 발췌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 생각나서 그때 적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장난스럽게만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나 너를 사랑하나 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말 전해주고 싶어서 사모님들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네. 그거를 내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나중에 이야기하자. 시부모님에게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빨리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다? 아니면 어떠한 이유, 뭐 특별한 사유에서 나중에 알리게 된다? 종종 물어보세요. 이제 처음에 이제 소변 검사로 임택이라고 하는 걸로 확인하고 나서 병원에 이제 한 5주 어떤 6주 늦게 오시는 분들은 뭐 9주 때도 오시지만 오시면 이제 초음파로 진단이 되면 이제 가족들한테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알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알려도 됩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다음에 한 번 더 진찰해 보고 알리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 유산 위험이 많이 높지 않은 시기를 벗어났다. 그때 알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냥 알려드렸다가 뭐 유산이 되고 그러면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낫을 텐데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5주나 6주처럼 아기 진만 보일 때는 유산 위험이 꽤 높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아직 가족들한테 알리는 건 좀 미루고 이제 7주, 8주 정도 되면은 아기 형체가 보여서 심장박동 확인이 돼요. 근데 그때 되면은 유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아기 심장박동이 확인이 돼서 소리가 잘 들리고 유산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뭐 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7, 8주 정도 그렇게 쯤이면 알려도 되고 뭐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늦게 알려도 되는데 이제 이 7, 8주나 있다가 입덧도 심하고 몸이 또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유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 뭐 남편이야 뭐 이미 같이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다른 가족들도 그걸 알면 좀 배려를 여러 가지 뭐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일찍은 말고 그 시기 7, 8주 임신 개월수로 치면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배우자한테는 일찍 알리는 게 좋지만 이제 가족 친지들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축복받아 순산해야지만 혹시나 만약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로 인해 더 가슴 아플 수 있으니 한 5주에서 7주 정도 안정기 요주 6주는 좀 이르고 7주나 8주 정도가 적당하다. 남편은 이제 보통은 소변 검사를 확인되면 여보 뭐나 임신한 것 같아. 그리고 병원에 같이 처음에 올 때부터 같이 오니까 네네. 같이 와요. 예전에는 혼자도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지 남편이 바빠서 그러는지 하여튼 예전에는 혼자서 오는 산모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예전이라는 게 이제 20-30년 전. 너무 많이 갔나? 내가 여기서 저게 나와버리네 나이가. 근데 요즘은 거의 같이 오세요. 혼자 오는 산모 거의 없어요. 확인할 때부터. 그러니까 남편은 거의 소변 확인이 되면 그냥 같이 끌고 네.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 빠졌어요. 한 번만 같이 갔어요? 아니요, 한 번만 같이 못 갔어요. 한 번만? 임신해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쭉 같이 다니시고?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같이 가고 그렇구나. 같이 처음 봤는데 그 한 번이 정말 슬펐어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못 가서? 예약해놓은 시간이 다 되어서 병원 앞에서 내려주고 올라가서 네, 금방 따라 올라갈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나중에 차를 세우고 같이 올라왔더니 이미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결석했습니다. 씁쓸하네요. 어쨌든 같이 가는 게 당연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정서적으로도 좋고 네.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걸 권해요. 네. 제 처도 그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에도. 좋은 남편이시네요.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원장님은 결론을 내주시는 그런. 네, 좋은 남편인 질문이 걸로. 총 몇 개 정도 돼요? 대략 계획한 게. 그만할까요? 아니야 해서 준비한 것도 하셔야죠. 뭐 제가 편집하면 되니까. 재미없어. 재미없는 거는 그냥 다 자르고 재미있는 거 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의학적인 정보들까지 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네. 자, 그럼 다음 노래 하겠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아세요 혹시? 몰라. DJ DOC 아주 오래전에 된 노래인데, 자. 신당동 떡볶이? 떡볶이는 알아요. 신당동 떡볶이. 오랜만에 만났던 그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찾아간 곳은 신당동 떡볶이집. 산모들이 되게 느글느글해 갖고서는 가끔씩 이제 입덧 끝나면 매운 거, 맵짠 막 이런 거, 달짠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네. 그거 괜찮은 건가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뭐 좋지는 않죠. 많이 먹으면 일단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위에 좋지는 않고 위에 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은데 특히 입덧을 더 악화시켜요. 그런 자극적인 음식은. 먹을 때는 좀 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위 벽을 굉장히 자극을 해서 위산의 분비를 많게 하고 그래서 입덧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 맵고 짜고 또 너무 신 거,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해요. 입덧이 더 심해지고 위산이 많아지면 입덧이 이제 토하잖아요. 심하면 이렇게 토한단 말이에요. 그 위액이 올라오면서 이 식도 점막을 손상을 주는데 산도가 높을수록 식도 점막이 손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타듯이 쓰리다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 산모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드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임신 초기 입덧을 지나서 뭐 먹고 싶은 거 음식은 특별히 가리지는 않는데 초기 입덧 때문에 그게 뭐 당긴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다면 소금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 먹으면 더 갈증이 나잖아요. 제가 원래 비유를 좀 많이 해요.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금물을 자꾸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자극적인 음식이 당긴다고 해서 자꾸 드시면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약간 달콤한 설탕물, 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그냥 흰죽 이 정도 차갑게 해서 드시는 걸 권하고 너무 매운 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당기적인데 매운 건 우리가 중독성이 있잖아요. 매운 음식들이 떡볶이도 그렇고 불닭도 그렇고 불곱창도 그렇고 이렇게 매운 게 조금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 음식의 맛은 좋은데 임신 초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을 권하는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느끼한 거 좋아하실 텐데 막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드시는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맛이란.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기호죠 뭐 기호. 까만 옷 입고 계시잖아요. 저도 까만 옷 입고 있고 이거 뭐 까만 게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나는 어울리는 것 같고 좋아서 입는 것과 똑같이 음식도 다 기호예요. 이거밖에 없어서요.
단벌 신사. 그렇구나. 저번에도 그 거미 네. 오셨던 거 같긴 한데 그래서 단벌 신사예요 아이디가? 당황하셨어요? 정말 세상에. 저는 이거 단벌은 아니고 이게 이런 색깔 옷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스티브 잡스가 그렇다고 하죠. 맞아.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라운드 흰 색깔 네, 옷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옷만 있어요. 여러 벌이. 그죠. 그랬대요. 저 들었어요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그죠. 근데 정말 그 옷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근데 단벌을 입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이유가 단벌 신사. 그때 뭐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농담인데 굉장히. 아니 아이디가 단벌 신사라고 했을 때 그때 왜 단벌 신사냐고. 아 그거요?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그냥 멋지잖아요. 이제 단벌 신사니까 되게 고집 있어 보이고. 아 그래서 진짜 단벌-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왠지 모르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런 안 그게 느껴지세요? 단벌 신사의 의미가 그렇게 그런 의미죠.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강단이 있다. 듣지 않으면 잘 언뜻 모르긴 하겠어요. 네. 단벌 신사라는 걸 듣고 야 이게 고집 있고 강단 있으면서 주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네, 유튜브 끊었습니다. 다음에 아이디를 바꿔서 다른 걸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옆에서 계속 정유미 아세요? 혹시 개혁 콘서트? 정유미야? 네. 네, 알아요. 제가 무슨 계속 정유미는 저기 탤런트 아니에요? 아니 그 있잖아요. 강유미. 강유미 맞아. 강유미. 강유미를 닮았다고요? 강 선생. 아니요. 그 분장 옆에서 시대. 이게 이야기를 나올 때 옆에서 보이는 액션이 제가 웃을 때 분장실의 강 선생. 네 맞아요. 웃을 때 어깨를 웃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밌으세요? 네. 네. 네 번째 곡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당동 떡볶이는 전 모르는 노래네요, 근데. 이건 DJ DOC라고 하는 원래 DJ 랩을 는 하는 알아요. 예. DJ 대우씨는 아는데 노래 자체는 처음 들어본 건데. 예. 재미로 트로트 음악을 만들었어요. 20년 전에. 아마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네. 참 잠깐만요. 이거 뭐 저기 배가 고파질라던다. 뭘 시켜야 되겠다. 닭 시킬까요? 사모님한테 혼났는데. 누구요? 누구 원장님. 노란 통닭 시킬까요? 소통생 소통생 뭐 먹을래요? 저요? 네. 상관없어요. 노란 통닭 지금 배달 되나 모르겠네. 통닭 괜찮죠? 저기 어차피 우리는 한 30분 걸려요. 30분씩 더 해야 돼요.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노래 나가는 품 봐서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아 그래요? 일단 뭐 시키죠 뭐. 일단 뭐 빨리 갖다 달라 그러죠 뭐. 마늘 통닭 먹어보셨나요? 많은 거 좋아하죠. 이게 11시. 이거 여기로 시킬까요, 원장님? 쿠팡 네. 이츠로 시키면은 17분, 27분이면 오는데 이게 좀 노란 통닭이? 네. 여기가 더 빨리 오겠지. 홍대점인데요, 여기도? 여기도 홍대점이야. 여보세요? 배달 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 통닭 시키고 계세요. 라즈루요. 이거 드시겠죠? 네. 재미로 센스가 있어요. 네, 동교동 네, 콜라요.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또 통닭을 시켰는데 1리터. 1리터 큰 거요. 동교동 174-11번지 동읍빌딩 4층 진업이 산부인과. 예, 거기 있죠 등록돼서. 얼마나 걸려요? 네, 좀 빨리 가능한 대로 빨리 부탁드릴게요. 카드요. 네. 쿠팡에서는 더 빨리 와야겠는데? 이게 같은 집인데 홍대점이야 여기가. 이게 한집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오더라고. 여기는 근데 배달료 있어요? 전화로 하면요? 모르겠어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몰라 안 시켰어. 그리고 네. 쿠팡이 이추에다 하면은 17분만 온다고? 네. 그렇게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여기가 원래 좀 빨리 하는. 왜냐하면은 여기서 내가 앉아서 기다려도 그 집에 시켜서 가서 이제 시켜서 앉아서 오면은 그때부터 튀겨요. 그래갖고 한 30분 걸려. 2-30분. 가서 앉아서 지금 기다렸다 받아오는 것도. 근데 여기 근데 웬만하면은 늦지 않아요. 이 배달 예정 시간보다는. 선생님의 춤 끝났고. 자, 다시 시작하세요. 미친 사람 같은데요. 제가 갑자기 다시 시작하세요. 노래를 불러야 돼 이제. 3층으로 했어야 되나? 4층에 와서 없으면 뭐 전화하겠지 뭐.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아니죠 노래죠. 네, 노래 하세요, 노래. 네. 노래를 하세요. 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뛰면서
사모님들은 만삭이 다가올 때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딱 적당할까요? 제 아내는 만삭이에요. 제 아내는 제 아들 아기가 안 내려와서 집에서 굉장히 심하게 막 요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엄청 많이 걸었거든요. 등산도 했거든요. 좀 이게 좀 심하지 않을까 정도까지 했는데 걱정될 괜찮더라고요. 정도로? 네네. 정해진 수준이 있는 건 아닌데 위험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고, 그러니까 자전거, 스키, 등산도 사실은 좀 위험해요. 넘어질 수 있어서 균형 잡기가 어렵거든요. 말기에는 배가 많이 나와서 이 무게 중심이 위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평상시하고 처음 갖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다 뭐 12kg 정도 늘어나니까. 근데 아기랑 배의 몸무게 무게만 해도 한 6kg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한 6kg라면 태반 아기 배에만 달리는 게 6kg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임산부 체험복 입었을 때 그 임산부 체험복이 6kg예요. 앞에 달리는 게 6kg짜리 앞에 쭉 달려있는 거라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게중심 잡기가 어렵고 뒤뚱뒤뚱거리게 돼요. 그리고 특히 목욕탕에서 많이 넘어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술 취한 사람이 또 비유 나오네. 제가 비유하기 좋아서 술 취한 사람이 나 운전 잘할 수 있어 막 끌고 갈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막 비틀비틀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만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한데도 술 먹은 당사자는 나 하나도 안 취했어 괜찮아 갈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운전하다 그렇게 사고 내는 것과 같이 임산부들도 말기에 되면은 굉장히 중심 잡기가 어려워서 많이 넘어져요. 겨울철에도 그렇고 이제 겨울 오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잘 못 느껴요. 그냥 서서히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한 운동을 빼면 사실 제한은 없어요. 뭐 출혈이 있거나 조산통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뭐 이제 안전한 운동들 있죠. 지금 하셨다는 요가, 순산체조, 뭐 수영, 또 걷기 이런 건 본인이 피곤을 느끼지 않을 범위 내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도 막 땡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칭하니까 좀 힘들거든요. 힘들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배 당기고 불편하다 그러면 중단하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가 될 정도로 많이 하기도 어려워요. 몸이 무겁고 힘들어서. 일주일에 3, 4회 정도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범위 그리고 본인이 피곤을 많이 느끼지 않을 정도의 범위 막연한데 그렇게 그 정도 하는 걸 권하고 지금 뭐 토끼 깡충깡충 뛸 일이 뭐 있나 싶겠는데 제 아내가 뛰었거든요 정말로. 아 뛴다고요? 거기서 그냥 바로? 그러니까 아기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그럼 이 자세로 막 이렇게 뛴다고? 스트레칭 하는 거 이거 하고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거야 뭐 그다음에 이렇게 폴짝폴짝 뛰고 짐볼에서 원어 깍지's man 짐볼에서 막 뛰는 거 하면은 그렇게까지 뛰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게 좀 과격하네요 상당히. 그렇게 하면 아기가 좀 빨리 내려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서 빨리 나셨어요 그래갖고. 아니 네,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고요. 뭐 너무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중용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너무 이게 욕심내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꼭 부작용이 오니까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걸 권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걸 권해요. 뛰는 거는 좀 과격한 편에 속하니까 태반의 문제도 처리할 수 있고 하니까 피하고 그렇게 막 폴짝폴짝 뛰지 않는 거 정도의 운동은 요가는 얼마든지 하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걷기 네. 수영이나 요가가 제일 좋아요. 그 아까 전에 이거 뭐였었죠? 임산부 체험복. 임산부 체험복 아직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산 게 아니고 돼요. 이렇게 30몇만 원 되는 걸 살려고 그랬는데 대여료는 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빌려서 이제 한 이틀 쓰고서 이제 반납하는 거 했고 괜찮으면 저희는 이제 사서 아예 산모들이 이렇게 남편들이 이제 빌려줘 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죠. 뭐 돈이 비싸서라기보다 결국 별로 안 하게 될 것 같고 그거 한번 해서 뭐 크게 얼마나 체험이 되겠냐 이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없어요.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아유 남편들이 뭐 별로 할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맞아. 하셨어요?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 그래요?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 있었었어요. 그 임산부 있고 임산부 지하철 움직이고 전기 하는 거. 찌릿찌릿하는 네네. 거 통증 느끼라고 찌릿찌릿하는 네네. 것도 있고 직원들이 계속 저한테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찌릿찌릿 전기 주는 거 그거 꼭 해보라고 체험. 뭐 그거까지는 뭐 제가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안 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구입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겠네. 저 때문에요? 아니 이제 수요가 있으면 저는 그래가지고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네. 해보세요라고. 왜냐면 본인들이 그거 돈을 몇만 원씩 내고 사기는 아깝잖아요. 근데 저희는 말해서 30만 원 주고 사면은 그냥 계속 돌리는 거니까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물론 돈이 들지만 그 뭐 30번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300번까지야 모르겠어. 30번만 써도 1인당 10,000원 들어가는 꼴인데 뭐 얼마든지.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볼까? 왜냐면 진업의 산부인과 뭐 전 남자지만 뭐 제가 진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진업의 산부인과를 찾아주시는 커플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사랑에 넘쳐서 원장님의 진료를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면 마음이 임산부 체험복 예. 저기 뭐 알아보라고 해요. 네. 구입하는 거 얼마 줘서 얼마인지. 내가 보기엔 30몇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사서 한번 빌려주고 이제 한 달마다 오니까 이게 좀 순환이 좀 잘 빨리 안 되긴 하겠네. 한 일주일 하고 언제 지나가는 길에 반납해 주세요. 근데 좀 일주일 정도씩이나 2주 정도씩 이렇게 돌리면은 우리가 뭐 분만 산부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들이. 근데 제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뭐 6kg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그게 솔직히 해보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거 6kg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지금 뭐 검사를 부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열도 안 나고 붓는 것도 없고 그냥 앞에 그냥 아령 같은 거 그냥 6kg짜리 하나 달고 있는 거니까 뭐 체력 좋은 남자들은 뭐 그냥 크게 부담 안 느낄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기본적으로 조건이 다르네요. 네, 만만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도 있긴 한데 뭐 일단 해보면 되니까 그거는 구입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삼토끼가 마지막인가요? 어떻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하고자 하시는 정확한 뭐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일부분 유용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강유미 선생 물어보시잖아 지금 얘기해봐요. 전 이런 건지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당황스러웠는데 질문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에 몰라가지고 막 이러시고 막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원장님께서는 네, 그 산모분들도 그렇고요. 그 부인과분들도 그렇고 궁금한 게 많죠 사실은. 산모들은 특히 궁금한데 병원에 와서는 이제 물어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시간 제한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물어보기 특히 저 같은 의사는 좀 뭐라 그럴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셔서 이제 워낙 성격이 뭐라 그럴까 유들유들하다 그러나 그죠 워낙 깎이 워낙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사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거리낌이 없어서 그러신 거지. 산모분들이든 뭐 남편분들이든 처음에 왔는데 진료하는데 저런 의사를 만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딱 앉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질문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게 있죠. 질문하려고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인상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못해요. 그래서 잘 못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질문란도 만들긴 했지만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메일로 질문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 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유쾌하게 노래하다 말고 이렇게 뭐 물어보는 식으로 뭐 궁금증을 뭐 건의받아서 하는 것도 아이들 자체 참신한 것 같아요. 순한 맛, 매운맛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다이렉트하게 질문하고 뭐 대답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해왔지만 좀 딱딱하니까 그런 방식은 이렇게 뭐 노래 가사 중에서라든가 또는 어떤 문학 작품 중에서라든가 영화의 대사 중에서 의료, 특히 산부인과 관련한 어떤 궁금증 나왔으면 해주세요. 얘기를 제 조언을 리뷰를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노래를 하다 말고 물어보는 건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아이들 발상 자체는 참 참신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노래 중에 가사하고 질문이 좀 이제 좀 생뚱맞지 않냐 하는 이런 조금 걱정은 있죠. 산토끼 깡충깡충하고 임산부들이 운동하는 것과 어떤 관련성하고는 좀 어거지로 좀 너무 엮지 않았나 하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됐어요. 그런 단점도 있는데 뭐 그거야 뭐 네.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무슨 뭐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재미있자고 그냥 잠깐 하는 거니까 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보신 분들이 노래도 재밌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러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재미와 정보를 함께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의사들이 하는 뭐 많은 것들이 네. 채널들을 보면
좋아요.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고 뭐 내과 선생님하는 채널, 산부인과 채널도 또 있고 어떤 정형외과 선생님도 있고 나름대로 대학병원마다 또 그 채널이 있어요. 요새는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이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이제 채널을 개설해서 하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산부인과 의사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또는 병원들이 하는 채널들이 공통점이 대체로 비슷한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정보는 좋은데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안 봐요. 그래서 자 조회수가 그래서 구독자들이 굉장히 낮아요. 대체로는. 네. 저희 채널은 이상한 어떤 방송의 힘이랄까 유튜브의 힘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구독자는 굉장히 많지만 상당히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죠. 의사가는 중에. 근데 조회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얼마 안 돼요. 이게 실제 본 모습이에요. 2-3천 명 보시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 되는 만분 한 2-3천에서 10,000분 정도 되는 구독자 채널인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달을 하면서도 정보를 줄까 이게 고민이에요. 저도 또는 많은 의학 채널들이 여러 가지 뭐 방법. 그런 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노래에다가 묻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좋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그 생뚱 너무 이제 좀 어거지로 붙였다는 느낌이 안 들게 네. 노래도 잘해야 되고 네. 사실은 이 반주까지 있으면서 하면 좋은데 저작권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아 그거만 되면 진짜 노래를 제대로 딱 부르고 스탑 네. 하고 여기서 질문 네. 짝짝짝 그리고 의사 코멘트 짝짝짝 이렇게 하면은 그런 아예 그 콘텐츠로 네. 네. 쭉 이렇게 시리즈로 쭉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것도 지금 시간 돼서 오시면 저야 뭐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하고 인터뷰하고 뭐 좋은데 아마도 생각하기에는 질문의 한계가 있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한백과에 대해서. 네. 그렇죠. 여자 같으면은 그리고 그렇죠. 임신을 했던 여자 같으면 또 임신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여자 같으면 여자로서의 질문거리가 많은데 이게 간접적으로 옆에서 그냥 입덧, 동계 입덧, 운동 요거밖에 없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남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순간 생각나시면 갑자기 그런 노래랑 가사로 이렇게 읊으면서 그래 노래 한번 해봐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까다롭다. 왜냐면 노래를 일단 잘해야 되고 네. 맞아. 질문도 생각해야 되고 네. 더군다나 노래하고 질문 노래 중에 그 질문할 만한 거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지금 노래 부르고 뭐 가사 생각하기에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뭐 금방 했어요. 아, 그냥. 그래요? 저 근데 재미를 위해서 원장님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었어요. 사실 영상을 제가 계속 보면서 들어주시고. 어떤? 네. 저 진짜 구독자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 번 딱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제가 하진 추천해 않았어요. 네. 제가 근데 그걸 왜 꼭 제가 재밌으실까요? 자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협박이잖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아니 좀 톤을 높이셔서 이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게 오. 유튜브 필로 자.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진호비 채널 거의 100만 가자. 협박 수준인데